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인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7월 14일 시장 함께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이 강하고요. 요즘에 계속 좀 시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금요일 날 좀 쉬었지만 하루 만에 다시 사실 좀 악재가 나왔잖아요. 유럽에 30% 관세 때린다고 했거든요. 트럼프가. 근데 그런 거 때려도 요즘 시장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세 충격을 한번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은 아직까지는 관세를 때려도 일단 무시. 그냥 내 갈 길 간다. 라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해드릴 거는 이제 미국 증시, 여기 테슬라가 좀 반등은 했는데, 미국 마감 시황하고요. 또 JP모건이 아마 이 뉴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희도 올려드렸는데, 2년 내 코스피 5천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좀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그 부분 국제금융센터에서 좋은 자료가 나왔고, LG전자가 오늘 좀 주가 한번 올랐던 게 HBM용 그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있잖아요. 요거 한미나 지금 하나비전이 개발 중에 있는데 요거 개발하겠다고 이제 착수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와서 오늘 좀 움직였고, JP모건하고 이제 여기 에서 나왔던 건 뭐냐면 이제 HBM 시장에 대한 이제 보고서가 있어서 좀 설명해드리고, 반도체 소부장 요즘에 이오테크닉스 강한데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펜토초 레이저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유진에서 보고서가 나왔고, 국내 증시 이제 주식수 주니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주식수가 주는 거. 그리고 서화백의 그림놀이라고 이제 텔레그램 제가 채널 소개 한번 해드렸죠. 근데 거기서 이런 미국 이제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를 많이 요약을 해줘서 도움을 많이 받는데, 또 관련된 지주사이기 공급 축소에서 답을 찾다. 허재현 연구원님, 내려갈 건세 내려간다. 주도주와 턴어라운드, 요거 이제 주요 기업들 소개하는 거고, 중국 공급 조정 구조조정의 수혜, 요거는 화학 상법 개정 관련 수혜 종목, 중국 태양광 구조조정 제시도, 여기도 다 이제 셋 다 화학 관련된 얘기고, 기업은 코웨이, 대한항공, 이노시아, 한미반도체, NC소프트, 전자공식, 가비아, 월덱스, 태강. 이거 제가 한 5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하고 저 라디오를 가야 돼가지고 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쉬어갔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약했고, 에너지랑 이제 경기 소비재는 좀 강세 보였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좀 올랐고요. 달러도 좀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좀 반등을 해줬고요. 일단 이제 미국 시황 좀 말씀드리면, 금요일 미국 증시는 이제 최근 강세 흐름 뒤로 하고, 캐나다에 35, 그리고 이제 오늘 유럽에 30% 때린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증시에 큰 영향 주진 않았고요. 무역과 관련된 뉴스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이런 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도 잘 받아들여졌다. 주식시장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건 아마 목요일 얘기인 것 같고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안타깝게도 시장이 너무 관세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실제로 무시하고 있어요. 그 시장은 별 신경 안 쓰는 거죠. 테슬라가 1% 이상 상승했고, 하지만 브로드컴, 메타, 애플은 좀 빠졌고요. 국제유가는 러시아 이제 원유 공급 줄이는 거, 러시아 제재하겠대요. 그 뉴스가 있어서 유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수출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웨드부시 증권은 미국 증시에 대해서 계속 낙관론을 유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S&P 500이 좀 과열권은 맞지만 여전히 낙관적이고, 부양책, 그 다음에 금리가 더 낮아질 거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내용입니다. 트럼프 관세는 재앙이 아니다라는 내용인데, 트럼프 감세 법안 통과로 향후 10년간 미국 재정 적자가 3.3조 달러 증가할 거잖아요. 근데 부채 증가로 인해서 미국 정부의 GDP 대비 이자 이제 부담이 커져요. 무디스는 신용등급을 떨어뜨렸고, 근데 이제 그럼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 지금 보복 관세 부과했죠. 그랬더니 미국 5월에 관세 수입이 242억 달러 나왔어요. 6월치도 나왔는데 6월치는 272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10년 환산하면요, 연간 2,904억, 10년 환산하면 2조 9천억 달러. 그러면 3.3조죠. 미국 재정적자 늘어가는 거를 일부 만회를 하는 거죠. 다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제 재정적자 부담이 줄겠죠. 이건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만 한 거예요. 꼭 이렇다가 아니라
그냥 단지 이제 더하고 빼기를 한 거죠. 물론 뭐 이것 때문에 미국 경기가 안 좋아져서 세수가 줄 수도 있고, 그죠? 예, 관세 수입이 미국으로 수출이 줄어서 관세 수입이 뭐 지금은 저렇게 늘어나도 뭐 나중엔 역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단지 관세가 지금부터 10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지금 나오는 숫자 한 달에 뭐 242억 달러가 유지된다면 그냥 저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번에 감세를 하기 때문에 감세로 인한 미국의 기업이나 이제 기업들의 비용 감소,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그 소비 증가 이런 부분까지 합치면 뭐 너무 관세 때문에 미국 경제가 큰 피해를 보진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세로 인한 경기 충격이 너무 과장됐다. 시장이 이걸 인지하고 야, 관세 때리든 말든 뭐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관세가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관세 충격은 크지 않다라는 시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트럼프의 200% 관세 위협에 대처하는 제약사들도 지금 200% 이제 관세, 물론 1년 후라서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 당연히 안 좋아요. 재앙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미국 제약미 연구제조업체 협회 조사 따르면 25% 관세만 딱 때려도 의약품 가격이 5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0조가 넘어요. 상승할 거고 국내 가격, 그러니까 미국 가격이죠. 12.9. 이게 25인데 여기다 200% 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럼 미국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겠죠. 그리고 한마디로 저건 협박이고 공장을 미국에 빨리 지어라. 근데 1년 안에 못 져요. 최소 4, 5년 걸려요. 근데 안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도 지금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될지, 뭐 안 지으면 또 이게 참 상황이 난처하니까 어쨌든 지금 트럼프는 압박을 하고 있다. 다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1년 후의 문제다 보니까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일단 인도 뭄바이에 쇼룸 오픈한대요. 그래서 인도에 공식 출시한다는 7월 15일 날 그 보도가 있어서 주가 올랐고요. 엔비디아 젠슨왕이 자기 주식 매도한다고 했지만 이미 매도를 했는데 뭐 영향은 없었습니다. 아마존 올랐고 목표 주가를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추정치 올렸고요. AMC는 그 영화관 사업 하는 데죠. 여기가 생각보다 지금 괜찮대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뭐 이 웨드부시가 투자 의견 올리면서 급등. 리바이스도 관세가 불확실하지만 청바지 수요가 견조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여기 이제 영국의 에너지 기업이죠. 여기도 국제유가 급등에 강세 보였고, 에어로바이러먼트는 여기는 그 드론 관련주죠. 미국 국방부 장관이 드론 생산, 지금은 드론 전쟁 시대예요. 그 드론주들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계속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건 경계하셔야 되겠지만 드론의 시대도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 좀 말씀을 해드렸고 오늘 이슈도 코스피 5000 JP모건이 뭐 진짜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행복하게 웃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JP모건이 한국은 아시아 및 신흥국 가운데 핵심이다. 비중 확대해라. 흔들리면 사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관세나 이런 게 또 충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망가지 말고 투자해라. 뭐 저도 그 의견은 맞고요. 현재보다 2년 동안 50% 이상 올라서 5천을 근데 2년 안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사실 누구도 지금 상상 못하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거 왜 없어졌죠? 예.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했던 얘기가 그 5년, 그러니까 자기 임기 내 5천이거든요. 근데 진짜 빠른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러니까 매년 10%씩만 올라도 4년 걸려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1년에 10%씩 계속 오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수가. 네. 근데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올해는 최대 3,500까지는 갈 것 같다. 올해 목표는 그렇게 했고, 파마리서치 분할 취소한 거 아주 좋다. 네. 외국인 매수 생각보다 좋지만 지금 더 나은 이게 너무 오르다 보니까 외국인도 좀 관망하는 거 아니냐,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에너지 관점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로 1년에 중동 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국제유가가 급등세 이후로 급격히 또 안정화됐죠. 근데 요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동 위기하면 국제유가 상승이잖아요. 그죠? 이 공식이죠. 그래서 전쟁 나면 거기서 유가 또 튀어서 경제 또 망가지고 막 이런 되게 안 좋은 막 상상들을 하는데 아니에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중동의 원유 생산 비중은 요 파란색인데 점점 줄고 비중동,
뭐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 브라질 역전했어요. 세계 수출 비중에서도 중동은 거의 정체, 미국, 캐나다, 브라질은 다 쫓아왔죠. 그러니까 중동의 증산 유럽도 여전히 많고요. 소비국들 충분히 비죠. 우리나라도 한 몇 달치 갖고 있어요. 설사 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막아도 구조적으로, 그리고 원유 수요는 이제 앞으로 줍니다. 왜? 전기차나 이런 원유를 쓰지 않는 이제 산업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중동 위기가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전통적 공식이 잘 안, 이번에도 그랬죠. 이란 때문에 잠깐 올랐는데 다시 원이지. 중동 비중이 급격히 줄고 있다. 이거는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중동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우리가 패러다임 변화에 되게 주목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죠. 중동 위기가 이 국제유가 상승이란 패러다임 변화를 주고 있다. 예전과 다른.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패러다임 변했죠.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면서 하이닉스가 승자 독지. 중동 위기는 이제 국제유가 상승이 공식이 약화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동이 1위는 맞아요. 그러니까 무시는 못하지만 과거처럼 너무 겁먹지 말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요거는 제가 이제 그 한번 찾아서 정리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 요즘에 좀 원전이 쉬어가지만 좀 너무 올라서 좀 쉬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빅테크가 원전을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정리하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오라클 각각 협력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업 계획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20년간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랑 전력 구매 계약 맺었어요. 원전. 이 핵심 뭐죠? 그러니까 빅테크가 왜 원전 좋아하냐면 무탄소인데 24시간. 태양광 오늘 비 오죠. 치명적인 단점. 태양광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원전의 최고 장점은 다른 걸 떠나서 24시간 그냥 비가 오는 눈이 오는 상관없고 탄소 배출 전혀 없이 그냥 전력 공급. 이게 좀 장점이에요. 대신에 너무 만드는데 오래 걸리고 핵 폐기물 문제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좀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그건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제 뭐 어쨌든 한 번 건설이 돼서 공급을 하면 정말 그냥 무한정 공급을 하니까 그 부분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원전도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한 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 LG전자가 하이브리드 본더 이거 HBM4에 이제 제작안에 들어가는데 아마 HBM5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28년이니까 요거 목표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가 올랐지만 이거는 오늘 이것 때문에 올랐으면 크게 가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28년입니다. 아직 멀었고요. 예, 다만 지금 LG전자가 워낙 좀 요즘에 소비재, 이 TV나 이런 쪽이 안 좋다 보니까 일단 잘하는 부분을 좀 활용하겠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향 전체 매출 비중이 35인데 45까지 늘릴 계획이고, 전동화, 전기차 들어간 부품 이런 것들 뭐 늘리면서 아예 반도체 장비까지 하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의 배시, 한국의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등이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하이브리드 본더가 이제 뭐 좀 시간은 걸려요. 근데 장비 양산이 조금 오래 걸리니까 일단 오늘 주가 오른 건 이런 걸 반영은 했지만 요것 때문에 지속해서 막 28년까지 오르긴 좀 어렵죠. 핵심은 가전이고, 가전 제품이 일단 어쨌든 트럼프가 좀 관세,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트럼프가 관세 좀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면 아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슈가 있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좀 말씀드릴게요. HBM 시장인데 생각보다 27년까지 중간 수준의 공급 타이트가, 공급 부족 현상이 좀 이어지는, 그 공급이 많지가 않은 거죠. 다만 올해보다 내년하고 내후년에 공급 부족의 강도가 올해 100이면 내년에 50 정도 이렇게 좀 떨어진다는 거지, 공급 부족은 이어져요. 그 한때는 공급 과잉 얘기도 나왔거든요, HBM. 근데 그건 아니고요. 엔비디아 또 루빈에 의한 이제 수요도 굉장히 좀 수요 증가, 수급을 이제 긴장시키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고, 내년부터는 HBM4가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들어가고, 이게 26년에 30%, 27년에는 HBM4 비중이 무려 70까지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HBM4, 그러니까 삼성도 역전할 기회가 있긴 있어요. 다음 이건 삼성이 잘해야 되겠죠. HBM4는 아직 계약을 맺은 데가 없어요. 엔비디아가 내년 물량을 안 맺었어요. 아직 하이닉스도. 이제 보겠다는 거죠. 이제 HBM4를 누가 선점할지 모르지만 삼성은 원C로 승부를 걸었고,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는 원B로
삼성이 더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만들기가 더 어려워요. 그 삼성이 그걸 해내면 역전도 가능하고 못 해내면 그냥 계속 뭐 하이닉스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승부가 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내년엔 HBM4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돼서 27년까지는 주도한다. 거기에 승자가 누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D램 전체의 45%가 이제 HBM. 그러니까 뭐 정말 HBM 못하면 이제 D램 경쟁력 확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베라루빈이 나올 거거든요. 27년에. 이거는 HBM 용량이 1024, 4배입니다. 기존보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이제 이 용량 증가가 일어나고요. AMD도 참전을 하죠. AMD는 432기가. 그리고 주문용 반도체 시장도 엄청 커요. 엔비디아보다 이제.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 좋아요. HBM 경쟁력만 확보하면 돼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안 들어가도요. 주문용 반도체 시장 더 크거든요. 여기도 일단 하이닉스가 우선 지금 순위로 가고 있지만 브로드컴 지금 잡았잖아요. 삼성도. 그 삼성의 반격도 언제든지 이뤄진다. 근데 다만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게 더 좋죠. 당연히 좋은데 앞으로 시장은 주문용도 엄청 커진다. 그리고 구글이 좀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이 만드는 주문용 반도체. HBM 지출 둔화 징후는 없고요. 모든 업체들이 그냥 HBM 다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론, 미국의 공장, 하이닉스, 용인의 M15X 맞나요, 여기? 용인 클러스터. 패키징 테스트에 클린룸 완공되면 이제 웨이퍼 투자도 늘어날 것 같고, 그러면서 뭐 삼성도 어쨌든 이제 평택 쪽이 있고 해서 모두가 HBM 쪽에 좀 집중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위클리인데, 이거 한번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이게 연속파 레이저. 이게 나노처는 1조분의 1초예요. 얘는 1000조분의 1초. 훨씬 짧죠.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다고. 이렇게. 일반 레이저고요. 보이세요? 이 자른 단면? 이게 펜토초. 그냥 완전 깔끔하죠. 너무 매끈하죠. 이렇게 생긴대요. 그래서 지난주 하이닉스가 여기에 펜토초 레이저를 이제 이용한 이제 다이싱 장비 도입을 할 거라는 뉴스가 나왔고, HBM4와 400단 이상에 적용하겠다, 낸드에. 그래서 물리적인 이제 칼날로 하면 막 거기에 막 크랙 생기고 문제가 있죠. 그래서 웨이퍼가 점점 얇아지니까 옛날 걸로 하면 이게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밀하게 깨지지 않고 하려면 저 펜토초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1000조분의 1초. 이거를 그냥 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1펜토초가 1초라면 1초는요 3169만 년이래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시죠. 그 정도의 엄청난 짧은 시간이에요. 1초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그래서 시간의 해상도를 높인 뭐 이집트의 화학자가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 짧은 시간의 자연현상, 그 순간에 그냥 정말 우리가 그냥 찰나도 아니죠. 극극 찰나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열 확산 시간보다 레이저 펄스 이걸 쏘는 시간이 더 짧아서 열적 변성이 없고, 그 다음에 가해지는 충격도 적고, 이오테크닉스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주가 많이 올랐었고요. 예. 이미 지금 후공정 업체들에 지금 공급하고, 이게 애플 그 M5 반도체 요거 패키징 할 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장비가. 앞으로 HBM4 낸드,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를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대세가 된다면. 글로벌 기업으로는 미국의 이무라 아메리카가 있고, 한국에선 QRT 아시죠? QRT가 펜토초 펄스 레이저 시스템을 이 회사가 이제 평가하는 회사거든요. 그걸 이제 평가에 사용 중이고, 레이저 장비 업체 한빈 레이저도 이오테크닉스와 함께 기술을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그 펜토초 관련된 이슈 있었으니까 소개해드렸고, 시황 관련해서 국내 증시 이제 주식,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나라 이게 주가 지수의 밑에 있는 진원세, 위에는 뭔지 아세요? 위에 307. 저게 시가총액이에요. 아니, 주가보다 시총이 훨씬 늘었다는 건 주식수가 엄청 는 거잖아요. 미국은 배당보다 자사주를 선호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합친 수익률은 2.8이나 돼요. 그 자사주 매입 역대 최고고요. 지금도 그냥 계속 자사주 매입해서 주식수 없애버려요. S&P 500 지수가 460% 올랐거든요. 2010년 이후 주식수 마이너스 4% 감소. 일본도 22년 토픽스 지수가 주식수를 줄여버렸어요. 예. 그래서 42% 올랐고 지수가. 예. 2022년 대비 주식수 6% 감소. 국내는 그동안 안 그랬지만 작년에 국내 드디어 자사주 매입 금액이 17조 원 사상치고, 올해는 현재까지 10조 원 매입했어요. 자사주 소각 금액이 매입 금액을 넘겼어요. 처음으로. 한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수가 감소한다. 그래서 2010년 1월 대비 현재 코스피 시총은 207%나 상승했는데 지수는 98%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시가총액이 오른 거에 비하면 지수가 못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가 주식 공급이 없었다면 미국처럼 벌써 지수 4천 갔어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 정도 갔을 겁니다. 근데 이 주식수 늘어난 게 되게 컸어요. 증자나 분할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안 하겠다는 거니까, 줄이겠다는 거니까 긍정적이고, 요건 이제 CLSA에서 한국 대기업 지주사 비중 확대하자, 순자산 가치 할인율을 줄인다. 원래 40% 할인했는데 30%만. 그 이유가 있죠. 이제 상법 개정, 모든 주주에 대해서 의무로 확대하고, 전자투표 의무와 자사주 의무 소각 추진. 요건 아마 9월에 할 것 같아요. 9월에 통과할 것 같아요. 이제 법안 발의됐고 9월 정기국회에서 아마 통과시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배당 기업의 세제 혜택 논의도 하고 있고, 배당수익은 35%면 분리과세. 그래서 지주사, 요게 이제 지주사와 관련된 건데, 삼성물산 이제 이렇게 할인율을 다 낮추면 이제 기존보다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삼성물산 목표 주가, SK, SK스퀘어, LG, 두산, LS, 한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탑픽은 삼성물산, SK, SK스퀘어, 중형주는 두산을 선호하고요. 그 다음 정책 배경은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 국민의힘은 자본. 아무래도 상법 개혁이 훨씬 파워풀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더 이걸 긍정적으로,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 세제에 대해서는 35%, 그리고 상법 개정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 부분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은 SK는 이제 이혼 소송 좀 리스크가 있고, 뭐 어떤 요인인지 아시죠? 한화 에너지라는 또 이중 지주 구조가 있어요. 아마 여기 김승희 회장 아들들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리스크가 좀 일부 좀 있다. LG는 자사주 미소가 갈 때 만약에 실망할 수도 있고, 두산은 좀 과거에 논란 많은 그룹 구조조정 전력이 있다고 하고요. SK스퀘어는 너무 하이닉스에 의존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허재한 연구원님도 자사주 소각 제도화는 코리아 할인율 해소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선진국 시장에 비해 국내 증시에서 주가와 시가총액장 괴리가 확대되는데 너무 물적 분할이 많았다. 상장, 증자. 시총 아까 똑같죠. 그래서 2019년에 이어 근데 올해는 2019년에 주식 공급 준 적이 있어요. 올해 드디어 준기 시작했어요. 실제. 그리고 실제 주가가 다음에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실적이 안 좋아도요, 주가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주식수를 줄여버리니까. 수급과 돈의 힘으로 오를 때 실적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라요. 유동성 장세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올해 너무 상반기에 많이 오른 업종은 좀 쉬어갈 것 같고, 다만 주가와 시가총액 간 등락, 시총에서 주가 등락을 뺐는데 이게 마이너스면 소각을 한 거예요. 주식 공급이 준 거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들 순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삼성물산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이런 기업들이 죄송합니다. 얘들이라고 안 되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 주식 공급이 줄어든 거죠.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갈 관세는 내려간다. 이건 뭐냐면 트럼프 정책은 대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해 관세 유예 연장은 협상을 위한 압박로 카드다. 중국 이해 국가에 대해서 상호 관세는 아마 10%로 낮아지지 않겠냐. 이거를 너무 강행하면 미국도 피해받는다.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관세 발표하고 나서 미국 경기 충격이 없죠. 뭐 견조한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주도권 갖고 있다면 관세를 온전히 기업들이 아직은 전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세로 따른 그 손실 줄고 재정 수입 늘어나면 관세를 이용해서 미국 전체 후생이 이걸 가지고 뭐 감세도 하고 돈을 더 풀 수도 있는 거죠. 또 감세로 인한 이제 재정 적자가 늘겠지만 관세 인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거죠. 일부를. 그래서 재정 부담의 절반 정도는 아마 관세로 메울 수 있지 않나. 근데 아까 계산해봤지만 절반이 아니라 한 3분의 2까지도 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도면. 그리고 이런 이제 감세 정책이 성장과 물가를 자극하면 재정 부담 완화될 거다. 그래서 미국 달러와 견조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상당 기간 미국 우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조업 사이클이 부각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는 좀 완만해지고요. 비미국이 반등하는 그런 경제로 전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관세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도주와 턴어라운드인데 2분기 실적 모멘텀은 AI 소프트웨어, 더존비전 한글과 컴퓨터, 전력계기는 산일전기, 일진전기. 실제 더존비전 2분기 영업이익 이건 전망입니다. 좋을 것 같고 산일전기가 60일, 일진전기가 50일. 수출주에서는 JS 코퍼레이션이 좋을 것 같아요. 43.5% 이익 증가 2분기. 왜냐하면 그 서울시내 그랜드 하얏트 호텔 갖고 있잖아요. 이제 하반기 턴어라운드 테마에 주목하자. 그래서 연초 이후 주가 상승률이 낮은데 턴어라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보자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경동나비엔 TNL, 토비스, 골프존 좀 적어주셨고, 그러니까 연초 대비 수익률은 좀 지지부진하지만 이 기업들이 하반 2분기부터 돌아설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익률이. 그래서 좀 보자는 얘기 같고요.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는 턴어라운드 기대되는 경동나비엔 TNL, 토비스, 골프존을 이렇게 추천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중에 제가 이제 몇 개만 좀 추려봤는데 골프존은 이제 2분기엔 좀 역성장하지만 하반기에 좋아진대요. 왜냐하면 국내가 조금 부진하지만 미국 성장이 커요. 미국 스크린 골퍼. 그래서 미국발 수주가 역대 최고 수준 경신했고 주가 싸죠. PER 6.1배로 부담이 없습니다. 산일전기는 부담은 되죠. 많이 올라서. 그렇지만 이 성장이 그냥 가파라요. 계속. 3분기 수주도 늘어날 것 같고 특히 데이터 센터 이제 들어가요. 올해 2월에 데이터 센터 수주도 했거든요. 변압기. AI 수혜도 받아요. 그리고 업종 평균 대비 싸고 JS 코퍼레이션이 호텔 사업 인수했죠. 그랜드 하얏트. 그리고 호텔이 1분기 비수기에도 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근데 앞으로 외국인 더 많이 오니까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겠죠. 주가 싸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좀 의미 있게 적어주셨고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정보, 믿음 가는 투자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석유화학은 지금 이제 지난주에 제일 큰 이슈가 중국이 갑자기 구조조정한다는 얘기가 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이제 너무 공급 강이 심하니까 수요만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공급 줄이자. 이거 이대로 가면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공급을 줄이자. 철강도 가고 막 태양광, 막 화학주들이 막 급등한 거예요. 수요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공급 줄이겠다, 중국이. 이건 되게 듣던 좀 반가운 소리죠. 예. 이 공급 줄여버리면 어쨌든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과거에 한번 이제 2015년에는 물리적 생산 능력 감축을 강행했는데 이번에는 혁신을 통해서 좀 고도화하면서 점진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에 미달하는 설비 규모가 좀 꽤 많은데 그런 이제 기업들은 어쨌든 아마 구조조정 하지 않겠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유화학, 철강 중국의 공급이 좀 줄어들면서 긍정적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 관련한 화학업종 수혜주고요. KCC.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삼성물산, 한국조선해양 등 지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한 2조 이상 갖고 있었어요. 그 가치가 꽤 크죠. 근데 그 중에 이번에 이제 한국조선해양 지분은 아마 교환사채로 발행을 했던 것 같고 PBR도 낮고 요즘에 이제 주가는 좀 많이 올랐죠. 어쨌든. 예. 그리고 KCC의 자사주 비율이 꽤 커요. 이거 소각만 해도 주당 순자산이 14% 급증하고 실리콘도 괜찮아요. 중국이 증설 안 하고 경쟁사가 구조조정하고 있고 도료도 괜찮고 그러니까 본업도 좋은데 이제 주중환원까지. 금호석유화학은 좀 본업이 조금 꺾였죠. 그게 좀 아쉬웠지만 자사주 많이 갖고 있어요. 13%.
전량 소각하면 주당 수자산 15% 상승하고 어쨌든 회장 일가 지분율이 지금 20% 육박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이 회장 일가도 좋을 수밖에 없죠. 지분율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아마 소각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20% 지분율로는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소액주주랑 척지면 안 되죠. 그 소액주주한테 유리한 정책들을 내놓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있고 천연고무나 그러니까 2분기는 좀 약간 안 좋은 부분은 있지만 천연고무 공급 부족, 엔비라텍스 턴어라운드 감안하면 내년까지 증익 사이클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자는 내용이고 LG화학도 자사주는 없는데 LG화학은 밸류가 싸고 그 엔진손 지분이 있어요. 이거를 팔지 말지가 좀 관건인데 일부를 팔 가능성은 있어요. 네. 비영업자산이니까. 그러니까 LG화학 주주분들 입장에선 파는 게 좋죠. LG엔솔 주주분들 입장에서 안 파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거 팔아버리면 주가 빠지거든요. 근데 LG화학 주주 입장에서 많이 팔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그거 현금화 해가지고 주주 보상해주면 되잖아요.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으로. 예.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많이 못하더라도 일부는 하지 않겠냐. 예. 왜냐하면 LG엔솔이 물적 분할하면서 LG화학 주주분들이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보상 차원에서도 일부 매각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얘기는 없어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구조조정 제시도인데 실효성은 의문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이제 산업정보화부에서 뭐 여기 롱기, 통이 이런 이제 폴리실리콘 기업들 태양광 업체들과 별도로 이제 회담을 해가지고 좀 구조조정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예, 노후 설비 폐쇄하고 예, 그 태양광 유리 업체들도 감축계, 폴리실리콘도 지금 경쟁사 인수하면서 좀 효율화 하겠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건 좋은 건데 실효성이 있겠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 근데 2025년 2월에도 보조금 지급 중단했는데도 신규 건설하지 말라 그러면서 동남아에 확대해버렸거든요.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근데 중국 정부가 강하게 나가면 공급 줄이겠죠. 근데 어쨌든 폴리실리콘은 과점화가 좀 높아서 구조조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오시아홀딩스가 비중국산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중국 쪽에서는 정말 가장 뭐 유일한 대체제죠. 오시아홀딩스. 예. 그래서 가능한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모듈은 미국 감세 법안 통과 후에도 그 법안 때문에 이게 보조금 때문에 좀 애매해지긴 했죠. 예. 그래서 한국에서의 정책 수혜는 가능하니까 한국 비중이 높은 게 현대에너지솔루션이거든요. 이제 하나솔루션은 미국 비중인데 미국도 결국 태양광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요 내용은 국내 쪽 비중이 높은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더 매력이 있고 그다음에 오시아홀딩스가 더 낫지 않냐 그런 시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업 분석 코웨이가 정말 대단해요. 꾸준히 실적 성장하고 국내도 좋고요. 국내는 성장 못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2분기 국내 렌탈 계정 순증 작년 동기 대비 106%나 증가. 전분기 대비 57. 대단합니다. 말레이시아 20% 성장. 태국 법인 40% 성장. 그냥 아쉬운 대목이 없어요. 다 성장해요. 이게 이렇게 무거운 줄 알았더니 아니 정수기가 성장한다고 상상해 보셨어요? 성장해요. 그런데 그 성장을 그러니까 이런 기업 박수 쳐줘야죠. 이 성장을 주주랑 함께 하잖아요. 주주환원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주가는 저는 더 올라가야 된다. 이런 기업들이 대접받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기업들도 따라하죠. 네. 그래서 주가 좀 많이 올랐지만 뭐 이제 끝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대한항공 실적 발표했는데 기대보다 잘 나왔어요. 별도입니다. 별도 영업이. 그래서 자회사 실적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어쨌든 정말 이 안 좋은 업황에도 그냥 놀라워요. 실적은.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대한항공이 탑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항공사 중에. 네. 델타항공도 지금 최근에 주가 급등했고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들은 좀 어려워요. 근데 뭐 내년 되면 저비용도 괜찮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업체들이 있지만 아마 합병할 가능성이 일부 있고 하니까 저비용도 나아질 것 같지만 일단 대한항공의 독주는 당분간 이어진다. 또 NH에서도 지금 대한항공이 뭐 국내 항공시장 좋은 건 아니지만 차별화되고 있다. 그다음 비여객기 부분이 있죠. 항공기 유지보수 사업. 이것도 잘해요. 엔진. 이것도 일정 부분 기여하거든요. 그리고 주가 싸죠. 뭐 너무나 싸고 자회사들이 좀 아쉽지만 그 내년에 아시아나랑 그러니까 저도 대한항공이 바로만 급등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답답할 거예요. 되게 막 이렇게 주가도 엄청 못 갔고. 근데 이제 모으긴 되게 좋잖아요. 안 가니까. 근데 저는 내년을 좋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에 아시아나하고 합병하거든요. 내년 10월로 예정돼 있으니까. 그럼 규모의 경제. 그리고 이 2만 원 초반대에서는 뭐 겁먹을 자리도 아니죠. 근데 지금 이제 2만 6천 원이니까 지금 투자는 좀 늦었어요. 또 지금은 기다리셔야 되고, 예, 2만 원 이제 한참 그때 안 좋았을 때가 좋은 기회였죠. 근데 어쨌든 뭐 또 내려온다면 기회가 되겠지만, 예, 저는 내년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올해는 다른 항공사랑 좀 다르게 차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노션은 지금 광고회사인데 요즘에 주가 흐름 좋죠. 아니 참 이게 주가 너무 안 가서 답답해요. 막 돈도 잘 버는데, 그러니까 참, 예, 그냥 계속 질질질. 근데 이번에 이제 급등해 버렸죠, 최근에. 그래서 지금 현대차 광고도 많이 주고 있고 본업도 괜찮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국내 자회사들이 좀 있었는데 이거 구조조정하고 해외 자회사 요것도 이제 영업권 상각을 하면서 순이익은 올해부터 개선될 것 같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변수는 현대차가 혹시 관세 때문에 광고를 줄이면 어떡할까 이런 우려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반영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가 한참 안 좋았잖아요. 최근에 이제 밸류 기대로 오르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뭐 충분히 싸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한미반도체가 급락한 거 아까 LG전자의 그 갑자기 반도체 장비 시장 진출 그것도 있지만 저는 그것 때문이라 생각은 안 해요. 그건 뭐 아직 못 얘기고, 그 한미반도체 주력이 아니잖아요. 하이브리드 본딩은 그냥 일반 TC 본딩이죠. 거기에 진출하는 건 아니니까 요것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좀 제가 봤을 때 아마 2분기 실적이 기대에 좀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 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 하향. 왜냐하면 그 주요 국내 고객사 향으로 TC 본딩 장비 요게 납품 일정이 좀 조정됐나 봐요. 근데 이거는 한미만 그런 게 아니라 경쟁사들도.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줄어든 것 같고, 추정치가 북미 고객사의 이제 장비 도입도 조금 미루어졌나 봐요. 예. 그러면서 한미 반도체 고객사의 이제 TC 본더 최대 도달 시장 규모를 좀 낮춰버렸습니다. MSVP는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절단부터 이제 조립까지 하는 이제 토탈 후공정 패키징 장비인데, 요거 이제 제노쌤이 경쟁사죠. 요거는 오히려 실적 전망치를 좀 올렸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북미 고객사의 도입 지연, 국내 업체들의 약간의 또 지연, 이런 게 겹치면서 실적 추정치가 좀 하락했고, 그러면서 아마 주가가 좀 빠졌던 것 같아요. 현재 주가는 PER 28배로 좀 밸류 부담은 존재하지만, 그래도 국내 고객사양 점유율을 경쟁사가 저만큼 가져가려고 하는데, 한미 반도체가 아마 점유율을 방어를 해준다면 주가의 촉매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미가 독점을 했잖아요. 이게 깨져서 하나비전 들어왔죠. 예, 그러다가 마이크론 들어갔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번 2분기 실적 추정치 하향 이런 게 좀 겹치면서 이거 모멘텀이 그럼 좀 당분간 없으려나? 그래서 아마 빠졌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뭐 HBM이나 이런 경쟁력 뛰어나고 장기적인 전망은 저도 여전히 좋게 보고,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도 있고 하니까, 다만 단기적으로 이런 좀 약간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좀 약해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빠지는 이유를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는 건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NC소프트는 한국투자증권의 NC는 오랜만에 좋은 보고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새 좀 주가 흐름 괜찮은데, 지금 2분기 실적은 기대할 수는 없는데 이제 앞으로가 기대돼요. 왜냐하면 아이온2 나오거든요. 4분기에 최대 기대작이에요. 정말 아이온이란 게임도 너무 유명합니다. 리니지 못지않게 이게 드디어 나오니까, 물론 또 성공 여부는 모르지만 또 이 NC 게임 좋아하는 팬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온 팬층도 워낙 단단하고, 그래서 나오면 좀 흥행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대작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적은 중요하진 않아요. 예. 근데 과연 일평균 매출 얼마 나올 거냐. 아이온2에서 15억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달성할 수 있느냐고 한 건이죠. 그거 이상 잘 나오면 더 가는 거고, 안 나오면 주가 또 흔들리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제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NC는 이제 4분기 이거 출시일 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가. 예. 그래서 국내 MMORPG 시장이 역성장하고 이제 이 시장이 뭐 죽었니 뭐니 막 이랬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 그 여기 게임 매출 보면 최상위권은 막 리니지 M이에요. 여전히 MW 리니지가 여전히 5년 이상 됐는데도 인기가 제일 많아요. 예. 그만큼 대단한 그러니까 진짜 오래 가는 거고 아이온의 또 이 IP가 워낙 유명하니까 이거 나오면 또 한 단계 더 점프하지 않겠냐. 그리고 중국 출시도 했죠. 리니지가 중국에 이제 들어가고 중국 출시 이제 준비 중에 있고 판호를 획득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로 투자 의견 올렸고 목표 주가 28만 원. 그래서 그동안 국내 게임사들 주가는 계속 하락했고 일본 게임사들은 PC랑 콘솔에서 되게 좋아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근데 그 시장은 NC의 시장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올해 연말부터 PC 모바일 이런 아이온 쪽 기대를 해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NC는 기대할 게 좀 생겼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도 빨리 했네요. 저희가. 자, 가비아 계속 소개해드렸죠. 이거 기억나시죠? 클라우드 회사. 근데 이 회사 자꾸 공시가 나와요. 미리 스트래터지. 이제 이름도 다 외웠습니다. 이머징 마켓츠 펀드 LP. 여기가 이제 자산운용사가 계속 사요. 장내 매수를 해요. 그래서 계속 공시합니다. 그래서 6억 6,600만 원 또 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사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죠. 회사에 전자결제, 메신저 이런 거 다 관리해주는 삼성 SDS의 약간 작은 버전? 뭐 이래도 되겠죠. 삼성 SDS가 이런 서비스 하잖아요. 그래서 가비아가 하는 게 하이웍스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고 그룹웨어. 지금 시장 분위기에 딱 맞는 업체 중에 하나죠. 자회사 그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KINX도 있고요. 근데 이익이 좀 부진했는데 이제 관건은 2분기 이익입니다. 2분기 실적은 좀 좋아져야 돼요. 이제 그거를 한번 확인하고 2분기 이제 숫자만 잘 나온다면 좋은 어떤 퍼포먼스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가비아 지분을 추가 취득한 미리스트레직은 그 보스턴에 설립된 투자 운용사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많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비아의 좀 미래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클라우드가 핵심인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월덱스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지지난주에 2주 전에 VIP 자산운용이 갑자기 매수를 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또 뜬 거예요. 월덱스가 1.27% 더 샀어요. 그래서 반도체 시가공 이건 설명해드렸죠. 그래서 반도체 이제 깎는 시가공정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 소모성 부품 만들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주로 공급을 하고 마이크론 TSMC 뭐 이런 데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실적은 이제 역성장 없이 꾸준히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종속회사로는 이제 WCQ가 있고요. WCQ는 실리콘 인got 부분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이제 보유한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원재료도 내재화하고 있고 주가도 싸고 근데 최근엔 좀 올랐어요. 근데 매력적인 건 순연금이 1200억이나 되니까 시총이 41%. 이익 좋죠. PBR 낮고 BER도 낮은 편입니다. 그 태광을 베어링 자산운용 아시죠? 이거 국내 대표 자산운용사거든요. 베어링 그 고배당 펀드 진짜 유명하잖아요. 맞나요? 고배당 펀드인가? 아무튼 그래서 5.05% 이번에 신규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팅이란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요 정유업체나 뭐 화학업체나 건설사에 공급을 하는데 수출 지역은 원래 중동이 많은데 미국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어요. 제가 최근 IR 자료 찾아봤거든요. 미국이 33까지 늘었어요. 원래 22년에 18%였는데 30까지 늘어났어요. 이게 미국입니다. 여기 녹색이 수출 비중. 수요처별도 원래 카본 비중이 높았어요. 카본이 마진이 작아요. 근데 재질에서 스테인리스 이게 LNG에 들어가는데 이게 마진이 제일 좋아요. 이게 42.9로 점프했죠. 원래 성광밴드가 이게 높거든요. 태광은 작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광의 수익률이 이익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재질별 카본, 스테인리스, 사건과 옛날에 다 함께 배우기 위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교하시면 되겠고. 피팅은 이제 파이프 배관이죠. 배관 전환할 때 쓰이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철판 또는 파이프를 이용해서 제작하고 단조판으로 주조물을 기계 가공해서 제작을 하는데 이제 건설사의 어떤 회사들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뭐 정유사 GS가 삼성 ENA에 EPC 발주를 해요. 건설해달라고. 그러면
그 후로 1년 후에 태광한테 발주하는 거예요. 피팅을. 예, 이제 그런 구조예요. 예를 들면 시장 규모는 연평균 4% 성장하고 있고 태광은 용접용이 이제 주력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역자 모양의 피팅, T자 모양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파이프를 이렇게 맞게 큰 파이프와 작은 파이프 연결하고. 그래서 큰 용접용 피팅 만들고 있고 북미 비중 증가하고 있고 신한울 원전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요새 피팅주 좀 지지부진하고 태광이 좀 유독 부진했고 예전에 맞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한 분이 이제 라이브 할 때 태광 왜 이렇게 안 가요? 이렇게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좀 기다려 보세요 이랬는데 뭐 여전히 안 갑니다. 그날이 여기였어요. 근데 딱 올랐다가 다시 빠져가지고 참 그러실 텐데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혹시 이제 뭐 주가가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요새 이제 조선주가 재미가 없어요.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알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런 조정 구간을 이거를 그냥 기분 안 좋다고 안 가니까 그러지 마시고 공부를 태강을 좀 하셔가지고 확신이 있다면 모으는 기회로 주식 모으기 시간으로 그러니까 주식을 모을지 말지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네. 그건 결정은 직접 해야죠. 모을 거면 즐겨야죠 이거를. 아니 안 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모으기 싫어요. 이제 나는 다 모았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근데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광까지 했고 자 이제 좀 간단하게 저희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일단 강세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끝났고요. 다 3,200을 또 넘겼습니다. 대단합니다. 처음으로 넘겼죠. 3,200. 그죠? 지금 이제 2021년 이후 최초 3,200 종가 기준으로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정말 가파르죠. 진짜 와 코스닥이 안 가요. 너무 안 갑니다. 이번 장은 그냥 이게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번 장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상법 개정이 핵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오늘도 보험주들 그렇게 안 가더니 이제 뒤늦게 보험주 날라가고요. 일단 못 오른 거 다 가요. 지금 하나씩. 생명보험, 종합물류, 오늘은 글로비스, 그리고 홈쇼핑 오늘 편의점 좋았고요. 오늘은 여기 백화점도 드디어 현대백화점 8만 원까지 넘었어요. 면세점, 렌터카 케이카 좋았고, 신세계은행도 좋았고, 자동차는 오늘 웬일입니까 현대차? 오비스는 31만 원까지 갔고, 그 다음에 증권주 오늘도 좋았고, 와 참 저희 LS증권도 예. 저도 우리사주 받은 게 있어서 진짜 지난 한 2, 3년간 마이너스가 너무 심했는데 아무튼 이제 예, 올라왔네요. 그리고 지주사도 오늘 예, 다 견조했습니다. 이녹스가 많이 올랐네요. 건설주는 오늘 삼성물산 혼자 그냥 급등했습니다. 지주사죠. 건설주라고 하기보다. 하이닉스 좋았지만 삼성 좀 아쉽고 둘이 같이는 절대 안 가네요. 시멘트 좋았고 그리고 공작기계는 뭐 큰 특징은 없었고요. 네. 철강주도 오늘 세아비스틸 지주가 오늘 좋았습니다. GS 좋았고요. 미용 의료기는 오늘 APR 화장품 달바글로벌 화장품이 오늘도 괜찮았습니다. 통신주도 오늘 SK텔레콤 그 다음에 수자원 관련주 음식료 업종 우주항공 대한항공이 좋았죠. 네. 대한항공이 오늘 5% 급등했습니다. 다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차익 실현 나왔고 코인 관련주가 좀 안 좋아요. 전자결제, 애플페이, 뭐 웹툰, 네이버도 요새 좀 부진하고 네이버 카카오 다 빠지고 있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HBM도 오늘 한미반도체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둘 다 아까 그 내용 아시죠? 이게 좀 고객사 이게 들어가는 게 좀 지연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충격을 좀 같이 받아버린 것 같아요. 전선주는 오늘 LS만 좋았고 다 대부분 빠졌습니다. 뭐 로봇주, 조선주 뭐 대부분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 중에서 화장품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일단 하이닉스 좋았고 자동차 소외주 좋았고 그리고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 특히 좋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치주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딱 느낌 오시죠? 오늘 오르는 기업들 딱 보면요 성장주가 아니에요. 대부분 가치주, KTNG, 현대차, 네. 현대모비스, 물산, 네. 삼성생명 배당 많이 주고 SK 그리고 또 오늘 오랜만에 LG전자 갔죠. 네.
카카오페이는 이제 좀 오늘 빠져버렸고, 스테이블 코인은 충격을 오늘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한국타요 좋았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좋았지만 일부 바이오는 좀 빠졌고요. 그리고 케어젠이 뭐 아시죠? 케어젠이 43,000원까지 갔네요. 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ST팜 오늘 반도체는 조금 빠졌습니다. 일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루닛도 좀 빠졌고, 원익 IPS. 근데 ISC는 오늘 좋았네요.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안 좋았지만, 카페24는 일단 2분기 실적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막 사람들이 이쪽에 관심이 없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카페24가 유튜브 쇼핑 잘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철저히 소외받고 있어요. 근데 모멘텀이 없어요. 지금 뭐 나오는 뉴스도 없고. 그래서 이제 관건은 실적이죠. 실적이 좀 유튜브 쇼핑 쪽에 매출이 나와준다면 올라갈 텐데, 그건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예, 오늘 거래대금 좀 많이 나온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카카오페이, 삼성, 현대, 롯데 19만 원. LG CNS는 이제 오늘 AI 관련주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화장품주들 좋았고, 변압기 되게 좋았습니다. 효성중공업, 두산 우선주, 예, 코스피는 대부분 괜찮았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지금 다 개별주들이 많아서 알테오젠, 그리고 원익, 예, 로봇 관련주죠. 에코프로, 이녹스 좋았고요. 케어젠이 17%나 오를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뉴트리, 그리고 VT 조금 올랐고요. 저도 이렇게 유틸렉스나 이렇게 올랐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 이렇게 제가 딱 50분, 예, 딱 시간 잘 맞췄네요. 맞춰서 해드렸고, 고생하셨고요. 예, 오늘 코스닥 좀 갖고 계신 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강세장은 다 순환하니까.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너무 올라서 그것도 걱정됩니다. 이거 한번 또 빠지면 또 아플 수 있는데, 근데 시장이 뭐 정말 강합니다. 네. 아무튼 가치주의 시대가 온 오늘 하루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